이제 이렇게 하면 이 부틸 테이프가 빈틈을 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 가운데에도 하면 되겠지만, 이거는 이제 수분이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전기 테이프를 감는 것보다 또 더 두꺼운 수축 테이프를 집어넣는 것보다 더 정확합니다. 또 일도 빠르고. 그럼 뭐, 이게 꽉 차갖고 들어간 상태에서 꽉 조았으니까는 이 20mm의 깊은 그 터미널 홀에 빡빡하게 구리가 들어가서 이 굵은 무드 볼트가 빡빡하게 좋아졌으니까 쫙 사방으로 벌어져 갖고 압축이 꽉 되어 있겠죠. 그러면 무드 볼트 요게만 전기가 통하는 게 아니고 사방으로 퍼져 있는 요런 구리가 벽에 쫙 붙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눌리니까 어디로 가도 벌어져야 되니까. 그럼 그게 벽에 쫙 붙어 있고 요 양이 엉성하게 일되어 있는 게 아니고 빡빡하게 숨 못 쉴 만큼 되어 있으니까 그게 체결이 잘 되는 거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1번 구리선은 안 보인다. 2번 산소 수분 접촉 안 된다. 3번 체결되는 범위를 최대한 넓게 꽉,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요래 가지고 또 이제 더 이쁘게 하려고 하면 수유 튜브 또 큰 거 넣어서 해주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 너무 디테일해지니까 안 하고 이제 제가 지금은 기능적으로 아까 좀 중간 수준으로 한다 했잖아요. 기능적으로 누구나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문제 없는 기능에서 문제가 없는 방법. 그래서 확대해서 보십시오. 예, 요리 되어 있죠. 이 사방으로 동그랗게 딱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쫙 펴지. 이 가운데 눌리니까 여기하고 여기만 압축되는 게 아니고 양쪽도 다 압축됐다. 이리 보는 거죠. 네, 확인도 했으니 잘 됐네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항상 민 상태에서 이렇게 밀고 있는 상태에서 줘야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꿀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케이블 작업할 때는 진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급하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배터리를 떼놨기 때문에 여기다가 플러스에다 마이너스에다 플러스 물리고 생각 없이 마이너스를 이쪽에 물려도 배터리 전기를 이제 빼놨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터미널을. 상관없죠. 그런데 배터리 전기가 있는 상태에서 그래 버리면 휴즈가 안 나가면 앰프 내부에 손상이 생깁니다. 새 앰프든 뭐 중고 앰프든 막론하고. 근데 재수없이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문제 없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골뱅든 앰프가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중요하죠. 그 상태에서 아까 IC의 선을 꼽아서 앞쪽에 연결되어 있다. 그쪽 거도 사라락 골뱅이 드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골뱅. 오디오 걸 만들어줘. 베이스도 나 안 들어. 예를 들면 그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휴즈 볼렉하고 휴즈를 아까 얘기했던 개당 몇십만 원짜리를 쓰면 그렇게 됩니다. 진짜입니다. 근데 그게 그런 거를 원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휴즈가 있다는 것이 전반적으로 잡식으로 우리가 보통 듣지 않습니까? 들었을 때 그게 과연 그 큰 돈을 쓰지 않습니까? 쓰는데 그거 쓸 돈으로 차라리 다른 것도 할 것도 많은데 업그레이드가 가성비로 봤을 때는 거의 뭐 도움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죠. 이제 이게 배선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괜찮은 배선이기 때문에 소리가 배선 때문에 뭐 좋지는 않아도 나쁘게 문제가 있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휴즈 블럭 한 개 뭐 20만 원짜리, 뭐 휴즈 한 개 뭐 5만 원짜리 이제 이런 걸 넣게 되면 금액이 충충 올라가죠. 중고로 가더라도. 그랬을 때 그냥 다이렉트와 어떤 변화의 차이가 있느냐 궁금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제 말이 이제 100% 답은 100%라고 볼 수는 없는데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고 뭐 해봤으니까 개인마다 이제 특징 음악을 듣는 성향이 있죠. 어떤 사람은 이 휴즈 넣으니까 나는 소리가 너무 무대 배경이 좋아졌어.
나 이 후저 넣으니까 뭐 이 블록 후저 블록하고 이걸 넣으니까 나는 뭐 소리가 좀 깔끔해졌어 뭐 이런 거. 주로 깔끔해집니다, 비싼 걸 넣으면. 그런데 깔끔해진다는 것은 이제 소리의 이제 음상의 굵기가 이제 가늘어진다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자기 차가 소리가 좀 이렇게 탁하고 현재 상황에서 선명도와 해상도가 좀 떨어지고 이런 차들한테는 투닝을 해서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만들 수 있는데 달려있는 제품의 어떤 그 수준으로 볼 때는 투닝이 안 돼가지고 소리가 맑게 안 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뭐 어차피 있는 후저 본래 후저 바꿔보면 된 게, 그래갖고 소리가 이제 가늘어지니까 그게 이제 선명함으로 변한 거라. 궁합이 거의 맞아가지고. 그래서 그 후저가 좋을 수도 있고, 또, 이게 뭐,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이제 시스템들이 또 조금 더 괜찮은 것들이라서, 조금의 전류에서 어떤 변화가 왔을 때, 다른 소리가 나니까, 좋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나쁘다, 이 말은 아니고, 이게 그 비싼 거를 했을 때 그렇다, 이 말이고, 보편적인 걸 했을 때는 크게 네,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준비가 됐으니, 이제 작업을 좀, 예, 멀리서 하면 이렇게 좀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이제 배선 작업은 좀 지루합니다. 지루하고, 그리고 지루한 시간에 뭘 볼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그냥 제 손 동작, 뭐 또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래 하면 더 좋을 것인데, 이래 하면 되는데, 왜 저래 할까? 이제 더 좋은 방식도 있는데, 내가 좀 불필요한 방식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나는 그동안 이렇게 했는데, 라우르 사장이 저리 하는 거는, 효과적이고, 가성비도 좋고, 내구성도 좋고, 좋은 방식이구나. 그런 거. 근데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면 스스로 터득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왜 배선 정리를 좀 효과적으로 합니다. 너무 심하게, 쉽게 말해 꼼꼼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구리선이 보이지 않는 거. 항상 제가 18번으로 얘기하죠. 구리선이 보이지 않게 체결되는 거 딱 그 한 가지만 가져도 배선 체결은 기본적으로 한 7, 80% 묶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선 체결이 두 번째는 산소와 수분 접촉을, 차단하는 거. 두 번째. 그러면 완전한 겁니다. 그럼 뭐 체결이야, 기본적으로 체결의 기본적인 어떤 그 원칙은 최대한 체결되는, 압착되는 표면이 넓고 세게 탄탄하게, 그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체결되는 그 구리가 최대한 넓게 압착되고 최대한 적절하게 조임, 그게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부가적으로는 이제 배선을 너무 또박또박하게 잘해가지고 나중에 애써 접근할 때 기계가 움직일 수 없도록 너무 타이트하게 보기 좋게 해버리면 기계를 요래 해봤다가 저래 해봤다가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서비스 접근할 때. 그러니까 약간 여유있게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너무 보기 좋게 할 거라고 너무 이제 각을 준다든가 직각 비슷한 행태, 그것도 이제 피하는 게 좋고, 그리고 배선을 이쁘게 야무치게 이렇게 정리했다는 것을 보이려고 너무 꽁꽁 케이블 타이나 이런 것을 여러 개의 배선을 너무 꽁꽁 묶는 거, 그거는 안 좋습니다. 약간 느슨하게 자연스럽게. 어차피 차가 그렇게 흔들림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먼저 이야기한 거, 배선은 저는 이제 그냥 너즈분하게 놔둡니다. 제 차는 진짜입니다. 케이블 타이 거의 안 씁니다. 너즈분하게 지 맘대로. 그래야 이제 자연스럽고 노이즈 서로 그 저항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전원선과 스피커선은 좀 띄울 수 있으면 띄우는 게 좋고, 그래서 이제 이게 모든 것은
이게 배선을 이제 중간 부분을 고정하고 이쁘게 꾸미고, 눈에 보일 때는 그리 해야 되고, 차주가 볼 때도 성의 있어 보이니까 그게 맞죠. 그런데 제일 이제 그렇게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이유가 있죠. 그거는 아까 제일 처음 1번 구리선이 보인다. 2번 산소와 수분이 접촉되게끔 돼 있다. 고래 놨고 멋을 꽁꽁 묶고 뭐 쪼우고 뭐 예쁘게 각 잡고 아무 필요 없다 이 말이죠. 1번 2번을 잘하고 나머지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음질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음질의 문제는. 그래서 적절한 어떤 스타일로 제가 작업할 겁니다. 적절한 스타일로. 그럼 제가 이쪽에서 하면 자꾸 어깨가 머리가 가리니까 안 보일 것이고, 제가 불편해도 이제 작업에 불편함은 있는데, 불편해도 제가 이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양말이 빵구멍 난 거 이해하시고, 저는 엄지발가락에 빵구멍 난 게 더 편합니다. 여러분도 엄지발가락에 빵구멍 난 거 신어보십시오. 더 편할 겁니다. 이 여름에는 이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유튜브 촬영하는데 사람이 양말 빵구멍 난 거 신고 뒤꿈치 까진 거 신고 그러노, 이게 성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기에 서 있으면 그런 것도 말 안 해도 되는데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서브우퍼 앰프고, 요것이 헬릭스 V ADSP, 요거는 MK2가 아닌가 아무튼 12입니다. 12. 이 차주분이 이제 작업하는 동안에 에이스를 이제 갖고 있었는데 12를 하면 좋겠다. 뒷도어에 고음이 멀티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12를 이제 구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제가 프로그램을 깔아보면 그 연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이 하이 인퓨 출력입니다. 하이 인퓨 출력이고, 이쪽이 이제 앰프에서 이제 출력되는 증폭된 출력 소리고, 이 하이 인풋은 이제 오디오 기계가 기본적인 스피커를 가동할 수 있는 출력이 있다고 해서 하이 출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 출력은 이제 ICL 신호선 이런 걸 무 출력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하이 출력은 이걸 말하는데, OM은 제가 볼 때 한 45W, 55W 수준이라 본다면 12의 이제 채널당의 와트 수는 이제 75W인데, 75W, 근데 OM보다는 한 2배 가까이 셉니다. 그래서, 같은 볼륨에서도 좀 더 이제 또렷한 소리를 낼 수 있고, 물론 앰프 내부의 부품 소자에 의해서 음이 개선된 것도 있겠지만은, 출력이 약간 1.5배에서 2배 세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이 출력, 아웃풋이죠. 이쪽은 OM 출력 신호 인퓨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모든 기기는 전원부터 보통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배선 정리 처리할 때도 전원부터 이렇게 딱딱 정리하면 나중에 마지막에 전원부하고 그 다음에 스피커선, 그 다음 ICL, 그러면 ICL 선이 전원선을 피해서 이렇게 놓여질 수 있도록 배열이 됩니다. 그리고 또 ICL이 먼저 꼽힌 상태에서 전원을 하다 보면, 전원이 배터리 전기 들어와 있고 마이너스 전기 들어와 있고 이러다 보면 ICL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꾸거나 실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착각할 수도 있고, 주변에 다른 일 때문에 신경 쓰고 이러다 보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ICL이 꼽히가 있으면, ICL이 만약 헤더 DAP 쪽에 꼽혀 있다, 체결되어 있다, 그렇다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내부 손상이 나타납니다. 내부 손상. 그래서 왜냐면 ICL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꾸거나 이래 버리면 마이너스 신호에서 플러스 들어가고, 플러스 신호란다, 전원에 마이너스 들어가고 막 이리 되면 ICL 쪽으로 마이너스에 플러스가 들어가는 게 됩니다. 이게 ICL 신호잖아요. 이게 플러스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 체결되어 있던 앞에 전단에 있던 프로세서라든가 또 이렇게 DAP 헤드 유닛이 부속이 타버리죠.
그런데 탔을 때 잠깐 수리할 수 있으면 좋은데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뭐 이거 했는데 또 그다음 또 알고 본 게 저것도 문제가 있더라. 또 그것하고 또 그걸 했는데 또 알고 본 게 또 이것까지도 문제가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판단해 볼 때 RCL 신호선이 제일 마지막에 꼽혀야 된다. 배선 처리에도 제일 마지막이 도움이 된다. 중요한 내용이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배선 정리도 좋고,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러면, 이게 지금 마이너스죠. 마이너스가 여기에 바로 체결될 겁니다. 체결될 때, 구조블랙을 안 쓴다 했지 않습니까? 이유는 설명했죠. 그럼 이게 플러스죠. 이게 플러스고, 그러면, 인도선에서 나중에 앰프가 뭐 이리 갈 수도 있고, 이리 가더라도 이 플러스선이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감안을 해서, 이쯤에 플러스를, 지금 플러스 전기는 지금 들어옵니다. 그런데 배터리를 마이너스를 뽑아놨기 때문에 지금은 전기 안 들어옵니다. 이 회사가, 이 공구가 예전에는 제 이거 힘으로 이렇게 하면 뚝 하면서 잘리는데 지금 두 손으로 해도 안 잘리지 않습니까? 이게, 이 회사가 지금 멋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 짝퉁 아니면은 회사가 지금 뭐 경영진이 바뀌거나 CEO가 바뀌거나 하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여기다가 제가 이거 한 개 더 가와야 되겠네. 통을 하나 더 가져와야 이거 배선 작업할 때는 뭐 다양한 예쁜데 이런 것들이 좀 많으면 좋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선 색깔이, 전원선 색깔이 다 하나같이 까마니까, 그래서 그러고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배선 플러스죠. 플러스인데 배선 이제 직거리 같은 거, 이게 요 속에 들어가는 양이 체결되는 깊이가 한 20mm 되죠. 그래서 25mm를 깔 겁니다. 이쪽에 들어가주는 그 선도 같이 점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좀 피복이 있으면 이 피복 때문에 자연스럽게 못 들어갑니다. 이것도 한 번 더 요리해서 이렇게 까면 쉽게 넣어줘. 제가 좀 찝을 때 배선 이거 피부 벗길 때 몇 가닥 잘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플러스죠. 지금 잘렸습니다. 요 두 가닥이 여기에 들어가기는 힘들겠죠. 여기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결할 선 여기서 한 이쯤 되네요. 이 정도. 이걸 이제 반반씩 이 피복을 잘라야, 이 동을 반반씩 3분의 1 정도씩 이렇게 잘라내야 요 한 홀에, 터미널 홀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한 3분의 1 정도만. 근데 그러면은 뭐 이 굵은 선 이거 뭐 이유가 없잖아. 잘라버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굵게 왔는데, 그 입구에서 잘라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노? 처음부터 짧은 거 갖고 오지. 이래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옛날에 이제 처음 할 때, 1년 차, 뭐 이럴 때, 6개월 차 이럴 때,
그래서 그때 이제 원택 인터내셔널이라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원택 인터내셔널. 수입은. 두 개 뭐 더하기 힘들겠네. 그때는 노승윤 사장님이라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LA, 미국에서 이제 오디오 샵을 하다가, 우리나라의 오디오 발전을 위해서 기획도 좀 하고, 또 뭐, 좋은 제품들도 수입해서 팔아서 돈도 벌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샵을 시작한 사장님이 있습니다. 그 사장님이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이게 이제 플러스니까 이 정도 자르면 두 개를 연결하면 저 빡빡하게 들어가니까 요 한 20mm가 요 안에 들어가니까 예. 요거는 이제 플러스라는 이제 표시를 내기 위해서 그럼 뭐 이제 줄이 갈 거니까 요거는 이제 점프 할 거니까 이제 후저 블랙 대신에 쓰는 거죠. 요것도 여기 테이프가 붙어 있어 가지고 요것도 미리 이제 얼마나 더 가는지 같은 회사니까 같은 이제 스타일로 했겠죠. 항상 다 뽑아야 됩니다. 다 뽑아야 배선이 얼마나 더 가는지, 구리가 눈에 들어가는지 비슷한 크기입니다. 깊이가 20mm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독으로 들어갈 거니까 20mm 정도. 그때 이제 한참 이제 막 궁금하고 요즘처럼 뭐 유튜브 같은 이게 있나 뭐 있습니까? 그러고 이제 그 락포드 포스케이트 회사에서 이제 그 준비하는 그런 이제 자료집 같은 거 수입원들이 우리가 잘 해야 장사를 잘 하니까 막 지원하고 이랬습니다. 플러스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공부하고 그러고 이제 매뉴얼 앰프 스피커 매뉴얼 이제 매뉴얼 같은 걸 보고 여기 보면 이제 피복을 감싸게끔 수트부를 씌우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넣어 보면 어리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여기에 지금 한 가닥 더 빼야 됩니다. 예, 뭘 빼야 되느냐면, 헬릭스에 있는 디렉터, 그리고, 헬릭스의 디렉터 플러스, 그걸 하나 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서, 여기 플러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얇은 선이거든요. 이거 바이렉트로 이렇게 물리면, 나중에 분리하거나 뭐 할 때 거시기 하니까 별도의 선을 뽑은 다음에 거기서 총알 단자로 해가지고 이제 분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갑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제가 이 선을 미리 준비를 못 했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선을 좀 가오고 그래 그때 그런 걸 보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또 실험해보고 일이 막 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래, 이제 한 번씩 이제 지방 순회를 할 때가 있죠. 왜냐면 사장이랍시고 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뭐 대리점 사장님들이 뭐 궁금한 게 뭐 있는지 또 뭐 물어보는 거 있으면
뭐 그때는 우리나라가 거의 불모지 수준이었으니까 기술 그냥 일반 오디오 장착만 하는 거지 기술적인 소리를 내는 쪽으로서는 기술적으로 불모지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냥 지원도 할 겸 해서 한 번씩 다니고 이랬습니다. 그러면 저는 통상 이제 밤늦게 일을 많이 하고 새벽까지 그 일을 많이 했습니다. 새벽까지. 이것을 제가 이거를 만들 때 요 속에 넣어서 해야 되는데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조금 짧은 거라 가지고 그럼 이제 뭐 궁금한 거 막 물어봅니다. 제가 쪽팔리는 것도 없고 뭐 그냥 배워야 되니까. 뭘 좀 어리했어? 어차피 요쯤에 요 부분에 무드 볼트가 조이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도 되죠. 그러면 구리선이 안 보이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나중에 먼저 이쪽 체결하고 난 다음에 이 플러스 여기 실제 이게 플러스죠. 배터리에서 오는 플러스. 그러면 요 두 선을 연결하기 위해서 요 놈을 조금 이제 잘라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저도 이제 그림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뭐 1게이지, 뭐 0게이지 이런 것도 막 썼습니다. 수입원들이 뭐 그런 걸 꼭 얹게 또 우리도 뭐 모르고 그런 거를 뭐 좋겠다 싶어서 그런 거 쓰고 이제 그런 거 고 왔는데 앰프에는 좀 애네. 그 뭐 터미널 구멍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궁금한 차에 이제 노선율 사장님이 이제 오셨을 때 제가 물어봤죠. 밤늦게 이제 소주 한잔 하면서 제가 그때 좀 남보다 좀 잘한 것 같습니다. 그때도 1년차 때부터도 가만히 지금 돌이켜 보면 그럼 뭐 이게 두 개가 들어갈 수 있는지 이거는 좀 이따가 보고 한 가닥 더 빼야 되네. 근데 이게 이제 굵은 게 왔는데 여기서 뭐 잘라버리면 굵은 게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요렇게 이제 물어봤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어차피 이까지 굵게 왔으니까 요 끝에서 자르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그 말하는 순간 그게 바로 맞다 이 말인데 내 생각에도 굳이 이게 볼트가 체결될 때가 더 정확하지 굵은 선이 들어간 게 중요한 거 아니다 이 말이죠. 어차피 구멍에 맞게끔 이제 맞춰서 들어갔으니까 이게 구멍은 큰데 배선이 얇으면 이 쪼을 때 이렇게 이제 요 구멍 안에 홀 안에 이제 구리가 꽉 차야 되는데 이게 홀은 큰데 배선이 가늘면 이제 이는 무드볼트로 쪼게 되었을 때 배선이 옆은 뒤로 새버리고 접지 면적이 작아집니다. 아까 설명했죠. 그 배선 이제 뭐 1번, 2번 다음에 이제 체결할 때 면적을 넓게 체결하는 게 일단 1번 순서다. 이 정도만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어디 구리가 무드볼트가 체결될 때 구리가 어디 다른 데로 셀 구멍이 없으면 벽에 탁 달라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좋아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차피 체결 자체가 이건 이제 쓸데없이 너무 많이 자르면 안 되겠죠. 자르더라도 이거는 조금만 잘라야 되겠죠. 그래야 하고 좋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이 선도 싸구리고 이 구멍이 너무 작고 또 이 모가지가 탄탄하지도 않고 이 체결되는 볼트도 센치 않고 이러면
굵은 선이 이렇게 움직이면 잘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잘 움직이고, 이 모가지가 간당간당거리면서 접촉불량 일하고, 막 저항받고 이러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게끔 이렇게 잘라서 참 명확하게 이렇게 넣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두 개를 넣을 겁니다. 쳐보고. 이 구리 덩어리는 웬만하면 안 흐르는 게 좋은데, 그러면 이제 여기 넣었을 때, 이렇게 흐르는 구리선이 밖으로 안 삐져나오게끔 최대한 빡빡하게 넣는 게 중요하니까. 확대해서 보십시오. 들어가는 거 보이죠? 이게 좋아지는 데까지 확실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구리선이 최대한 밖으로 안 삐져나오게 지금 빡빡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삐져나오는 거는 드라이버로 넣어가면서 이제 터미널 이 사고 볼럭이라든가 이런 게 뭐 좋은 거면 쓰면 되겠죠. 내가 이게 요리 해야 돼. 요 부분이 잘라진 부분이 요리 들어가야지. 이게 요 부분이 낮고 이건 낮지 않습니까? 요렇게 들어가야지 잘 들어간다 이 말이죠. 한 번 더 요걸 잘 까야 됩니다. 요걸 잘 까고 그러면 조금 더 가늘면 쉽게 들어가겠지만은 최대한 빡시게. 굵어서 잘 안 되긴 하네. 일단은 뭐 밀어 넣고. 중요한 거는 이 속에 구리가 꽉 차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지금 살짝 삐져 놓았는데, 이거는 뭐, 이래 해서 테이핑을 쳐야 되겠죠. 최대한으로 이렇게 밀어 넣고, 그러면 이제 아마 박치기 됐을 겁니다. 그러면 요 속에 구리가 확실히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요 속에. 확실하게 박치기 됐는지. 그래서, 조금 더 구리 양을 줄이면 한 가닥 더 밖으로 이렇게 안 보이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보이는 건 테이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좀 볼까요? 여기가 구리가 꽉 차 있었다는 거 최대한. 요게 핵심이죠. 첫 번째는 구리가 보이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산소 접촉이 안 된다. 수분.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접지 면적, 체결 면적이 넓고 꽉 줘야 된다. 체결 면적이 넓고 꽉. 앞전 동영상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작업할 때 실수할 수 있는 거요. 좋을 때 배선에다가 막 주었지 않습니까? 배선 피복에다가 구리는 이 홀 속에 거의 슬쩍 공중에 또는 슬쩍 붙어 있고 배선을 꾹 눌릴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결국은 뭐냐면은 바깥쪽에서 보면 구리선도 안 보이고 산소 접촉도 안 될 것 같은데 피복이 딱 맞으니까 이 홀 입고 하고 근데 안에는 접지 면적도 좁고 체결도 매 안 돼 있다. 접지 면적도 엉성하고 헐겁고
또 이렇게 조임도 결국 구리를 쪼은 게 아니고 배선을 쪼았으니까 안 좋은 거죠. 그냥 그는 이제 부분을 이렇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 무드볼트를 풀고 줘야 된다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몇 번 흔들어 가면서 지금 쪼으면 이제 아마 구리가 주변으로 이제 빠져나갈 공간이 없어갖고 아마 빡빡하게 좋아질 겁니다. 근데, 요 놈이 무드볼트가 들어가는 양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2번 다음에 체결될 때 체결 면적 넓게 하고 어느 정도 꽉 조은다는 거. 이 정도. 그럼 뭐, 이제, 약간의 이제 구리선이 이렇게 한번 비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부틸 테이프로 막는 게 제일 좋겠죠. 제가 부틸 테이프, 일반 테이프보다도 부틸 테이프가, 전기 테이프보다도 부틸 테이프가 더 이제 완전하게 막아줍니다. 이제 이런 거 할 때는 부틸 테이프가 조금 고급형으로 요렇게 좀 팝니다. 이렇게 자동차 회사에서 팝니다. 이거는 BMW 회사에서 파는 겁니다. 이게 그 도어에 그 비닐로 이너 패널에 붙은 비닐로 방수 접착 두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요런 거랑 하나 뭐 이렇게 사나면 뭐 이걸 쓸 일이 뭐 많지는 않거든요. 그럼 요 정도만 해도 요만큼만 해도 요거를 이제 약간 움직이지 않습니까? 마이너스에도 해야 되고 플러스도 해야 되니까 요 부분에 요 놈을 이제 요렇게 하면 이 부틸 테이프가 빈틈을 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 가운데에도 하면 되겠지만 이거는 이제 수분이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요렇게 하는 게 전기 테이프를 감는 것보다 또 더 두꺼운 수축 테이프를 집어넣는 것보다 더 정확합니다. 또 일도 빠르고 그러면 이게 꽉 차갖고 들어간 상태에서 꽉 조았으니까 이 20mm의 깊은 그 터미널 홀에 빡빡하게 구리가 들어가서 이 굵은 무드볼트가 빡빡하게 좋아졌으니까 쫙 사방으로 벌어져 갖고 압축이 꽉 되어 있겠죠. 그러면 무드볼트 요게만 전기가 도는 게 아니고 사방으로 퍼져 있는 요런 구리가 벽에 쫙 붙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눌리니까 어디로 가도 벌어져야 되니까. 그럼 그게 벽에 쫙 붙어 있고 요 양이 엉성하게 일되는 게 아니고 빡빡하게 숨 못 쉴 만큼 돼 있으니까 그게 체결이 잘 되는 거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1번 구리선 안 보인다. 2번 산소 수분 접촉 안 된다. 3번 체결되는 범위를 최대한 넓게 꽉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요래 가지고 또 이제 더 이쁘게 하려고 하면 수유 튜브 또 큰 거 넣어서 해주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 너무 디테일해지니까 안 하고 이제 제가 지금은 기능적으로 아까 좀 중간 수준으로 한다 했잖아요. 기능적으로 누구나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문제없는 기능에서 문제가 없는 방법. 그래서 지금도 앰프가 이제 케이블을 지금 뭔가 고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제가 테이프를 이렇게 깨끗하게 잘라가지고 우선에 이 두 놈을 따로 놀고 있으면 안 되니까 살짝 나중에 뗄지언정 살짝 이렇게 붙여놓고 그러면 힘이 있으니까 제가 자꾸 이제 앞 몇 번을 움직여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그라운드에다가 했네.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라운드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떼야 되죠. 지금 플러스 해야 되는데, 제가 그라운드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한단 말이죠. 제가 이거 유튜브를 찍든 안 찍든 사람이 이게 실수를 무조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잘 됐네요. 이제 얼마나 다 체결 잘 돼 있는지 이제 확인도 할 겸, 확인 사살도 할 겸 빼보겠습니다. 이 보십시오. 좋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확인 사살을 할 수 있으니까 잘 됐죠. 얼마나 체결이 잘 됐는지 이제 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 한 가닥이 나와 있는 거 빼고, 그러면 그냥 빼보겠습니다. 과연 얼마큼 잘 되는지. 이게 보면 그라운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는 그 수두부 색깔을 잘 활용해야 되고, 이제 한번 빼보겠습니다. 얼마나 얘가 잘 안 빠지네. 얼마나 체결이 잘 됐는지 이제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이만큼 볼트가 깊죠? 네. 빼보겠습니다. 확대해서 보십시오. 네, 열되어 있죠. 이 사방으로 동그랗게 딱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쫙 펴지. 이 가운데 눌리니까, 여기하고 여기만 압축되는 게 아니고, 양쪽도 다 압축됐다. 이리 보는 거죠. 그러면 이걸 그대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겨우겨우 넣었으니까 그대로 확인도 했으니 잘 됐네요. 이게 잘못 플러스 마이너스를 항상 민 상태에서 이렇게 밀고 있는 상태에서 줘야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꿀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개벌 작업할 때는 진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급하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배터리를 떼놨기 때문에 여기다가 플러스에다 마이너스에다 플러스 물리고 생각 없이 마이너스를 이쪽에 물려도 배터리 전기를 좀 빼놨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터미널을. 상관없죠. 그런데 배터리 전기가 있는 상태에서 그래 버리면 휴즈가 안 나가면 앰프 내부에 손상이 생깁니다. 새 앰프든 뭐 중고 앰프든 막론하고. 근데 재수없이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문제 없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골뱅든 앰프가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중요하죠. 그 상태에서 아까 IC의 선을 뽑아서 앞쪽에 연결되어 있다. 그쪽 거도 사라락 골뱅이 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골뱅. 오디오 제품의 골뱅은 전체 제품에 원인 없는 고장을 일으킵니다. 전체 제품에 원인 없는 고장. 한장합니다. 한장합니다. 소리 좀 들을만 하면 문제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배선 작업은 진짜로 신중하고 천천히 시간을 두고 작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침을 좀 발라야 이게 제대로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투닝하러 오는 차들이 많지 않습니까? 수도권에서 많이 옵니다. 그러면 때에 따라서 뭐 점검을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점검을 할 때 이 선을 빼보면 한 10대가 있으면 한 3대, 4대는 이 선에 구리가 제대로 체결이 안 되어 있고 피복을 눌리고 있거나 아니면 배선 이 끄트머리에 이 끄트머리에 무드볼트가 열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는 통하겠죠. 완전한 전기는 저항을 받겠죠.
아니면 이걸 조금만 잘라가지고 쑥 안 집어넣고, 너무 쑥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이만큼만 까서 쑥 집어넣어가지고, 이 무드 볼트가 요놈을 눌리고 있고, 피복을. 10대 중에 세대, 4대가 그렇습니다. 그래, 예전에 동영상에도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 것도 확인해 보시라고. 그럼 뭐, 이제, 뭐, 안에까지 이제 내시경 찍어서 한번 봤으니까 됐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는 약간 맞춰져 있으면 좋겠네요. 맞춰져 있으면. 화면이 보여야 되니까. 여기에 이제 그라운드로 똑같은 형식으로 해야 되죠. 제가 좀 높게 될 만한 어떤 걸 가와서 맞춰놔야, 이렇게 뭐, 제가 이 통으로 맞추면 딱 되겠네요. 이렇게 받쳐놨고, 화면에 하트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이너스가 이제 할 차례죠. 여기 들어가고 또 하나 저쪽으로. 그러면 이 부분도 내나 아까처럼 조금 길게 해야 이 부분에서 이제 서로 싸우지 않고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피복은 이렇게 살짝 조금만 해도 구리가 또 몇 가닥은 잘립니다. 조금만 해도. 칼로 뺑 돌려도 되고, 근데 칼은 조금 이제 뭐 ICL 신호선 같은 거 할 때는, 또 스피커선 같은 거 아주 비싼 거 할 때, 뭐 또 이 전선도 진짜 뭐 시간하고 상관없이 비싼 거로 해갖고 뭐 진짜 깔끔하게 하는, 그때는 칼로 이렇게 해서 해도 되는데, 칼로 하게 되면 좀 위험하기도 하고 해서 그냥 요걸 해도, 지금은 제가 좀 신경을 쓴 겁니다.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렇게 잘 안 떨어지죠. 이게 구리선이 안 잘리게끔 해보려고 지금 뺐죠. 이리 해도 한 가닥 보이죠? 한 가닥. 칼로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러면 아까처럼 이제 몇 개에 잘라내고, 또 이쪽 부분 반대편에서 잘라내고,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니까 잘 까서 이제 마이너스. 이 칼로 하면 좋습니다. 칼로 뺑 돌려가지고, 어떤 거는 피복이 이제 2중 3개별로 되어 있는 피복도 있거든요. 그 경우도 좀 질긴 피복이 있습니다. 질긴 거. 그러면 이제 이것도 똑같은 길이로 정리할 때 편하고로.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가, 아까 디렉터에 마이너스가 있었다 그랬죠. 디렉터 마이너스.
이쪽에다가 같이. 요거하고 아까 얇은 선, 요게 이제 녹색이 마이너스입니다. 이 정도. 요것도 조금 길게, 이거는 좀 길게 해야 되겠죠. 칼로 한번 해볼 걸. 칼로 이렇게 쓱 해도 됩니다. 이거는 연질의 피복이라서 굳이 칼까지는 필요 없고 위험하니까. 딱딱한 피복이 있습니다. 아주 딱딱한 거. 그리고 바깥쪽은 또 조금 연질인데 두 개 피복이 있죠. 안쪽에는 또 딱딱한 쫀득한 그런 거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칼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딱딱해서 이게 까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손으로 이래 할 때 손이 많이 아프고. 공구가 아주 만만합니다. 이 정도가 두 개가 빡빡하게 들어갈지 한번 보고. 좀 타이트하긴 하겠지만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게 후즈 블럭을 쓰게 되면 또 하나의, 이건 이쪽 거고, 또 하나의 휴즈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휴즈가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휴즈 로즘 도금된 휴즈도 있고, 실버 골드로 도금된 휴즈도 있고 한데, 30만원, 20만원, 50만원 이랍니다. 그걸 쓸 수 없지 않습니까? 또 그걸 썼다고 좋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없는 게 좋을 수가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시간이 많다고 저리 시간을 저리 내서 그냥 후즈 블럭 달아가지고 흥질하면 되지. 나중에 앰프 한 개 더 달 수도 있는데, 이 차는 한 개 더 달락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제 풀 멀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앰프 한 개 더 들어갈 일 없고, 이 형태, 우퍼용 하나, 다채널 DSP, PNP 앰프가 하나 일이 있으면, 뭔가 내가 앰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뭘 하고 싶다. 그러려고 하면, 여기서 노는 게
무출력 신호가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다른 앰프를 달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회사는 여기서 나오는 게 무출력이 여러 개 출력이 있습니다. 그 경우는 다채널 앰프, 미드 베이스는 또 이거 외부 앰프 쓸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 된다 이 차가 이제 이 기계가 그런 식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앰프를 뭔가 추가하려고 하면 이 기계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금액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앰프가 추가될 일도 없다. 그럼 추가된다 치면 이제는 이 앰프 두 개 다 요거 덜 내고 프로세서 전용을 넣든지 또 여러 개 앰프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다채널이. 그런 게 그 돈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만큼에도 소리 잘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일이 없다. 그래서 휴저 블랙은 안 단다. 휴저 블랙 달아가지고 득되는 거, 잘해봐야 본전입니다. 잘해봐야 본전이고, 좋은 걸 달았을 때, 휴저 블랙의 특징, 휴저 블랙의 특징이 있고, 그 휴저 블랙의 그 터미널 블럭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그 특징이 이걸 안 거친 것보다 거쳤을 때 그것을 블랙을 소리에 긍정적인 변화가 올 확률이 거의 없다 이 말이죠. 거의 없다. 그러니까 후저 블랙이 들어가는 순간 후저 블럭의 그 전류 흐름의 음절에 미치는 특징, 그리고 또 휴저가 체결되지 않습니까? 그 휴저에 그 거치는 그 에너지의 특징 때문에 소리의 변화, 그 변화된 소리가 없을 때보다 긍정적으로 될 확률은 거의 없다는 거. 거의 없다는 거. 제가 뭐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제 변화가 좀 득이 되느냐 하면, 나는 베이스 이런 거 미드 베이스 싫고 중음하고 고음이 막 해상도 높게 막 촥촥 넣었으면 좋겠어. 베이스 나 안 들어. 그냥 한 80Hz만 탕탕 깨끗하게 넣으면 돼. 이런 이제 사람이 있다. 그리고 공간감을 나는 엄청 좋아해. 나는 뭐 질감, 뭐 무대 배경, 어떤 뭐 부드러움 이런 것보다 화창하게 맑은 가을을 보거든. 그는 나는 그걸 만들어줘. 베이스도 나 안 들어. 예를 들면 그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휴저 블랙하고 휴저를 아까 얘기했던 개당 몇십만 원짜리를 쓰면 그렇게 됩니다. 진짜입니다. 근데 그게 그런 거를 원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휴저가 있다는 것이 전반적으로 잡식으로 우리가 보통 듣지 않습니까? 들었을 때 그게 과연 그 큰 돈을 쓰지 않습니까? 쓰는데 그거 쓸 돈으로 차라리 다른 것도 할 것도 많은데 업그레이드가 가성비로 봤을 때는 거의 뭐 도움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죠. 블럭 이제 이게 배선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괜찮은 배선이기 때문에 소리가 배선 때문에 뭐 좋지는 않아도 나쁘게 문제가 있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휴저 블럭 한 개 뭐 20만 원짜리, 뭐 휴저 한 개 뭐 5만 원짜리 이제 이런 걸 넣게 되면 금액이 충충 올라가죠. 중고로 하더라도. 그랬을 때 그냥 다이렉터와 어떤 변화의 차이가 있느냐 궁금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제 말이 이제 100% 답은 100%라고 볼 수는 없는데,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고 뭐 해봤으니까 개인마다 이제 특징 음악을 듣는 성향이 있죠. 어떤 사람은 이 휴저 넣으니까 나는 소리가 너무 무대 배경이 좋아졌어. 나 이 휴저 넣으니까 뭐 이 블록 휴저 블록하고 이걸 넣으니까 나는 뭐 소리가 좀 깔끔해졌어. 뭐 이런 거. 주로 깔끔해집니다. 비싼 걸 넣으면. 그런데 깔끔해진다는 것은 이제 소리의 이제 음상의 굵기가 이제 가늘어진다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자기 차가 소리가 좀 이렇게 탁하고 현재 상황에서 선명도와 해상도가 좀 떨어지고 이런 차들한테는 튜닝을 해서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만들 수 있는데 달려있는 제품의 어떤 그 수준으로 볼 때는 튜닝이 안 돼가지고 소리가 맑게 안 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뭐 휴저 어차피 있는 휴저 볼래 휴저 바꿔보면 된 게 그래갖고 소리가 이제 가늘어지니까 그게 이제 선명함으로 변한 거라, 궁합이 거의 맞아가지고. 그래서 그 휴저가 좋을 수도 있고, 또 이게 뭐 또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이제 시스템들이 또 조금 더 괜찮은 것들이라서 조금의 전류에서 어떤 변화가 왔을 때 다른 소리가 나니까 좋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물론 나쁘다 이 말은 아니고 이제 그 비싼 거를 했을 때 그렇다 이 말이고 보편적인 걸 했을 때는 크게 득들을 게 없다 이 말이죠. 조금은 두꺼운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 좀 한 가닥만 잘라야 되겠다. 출발 자체가 안 되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리 하는 게 이제 크게 뭐 득될 거 없는 거는 이제 후저 블랙이 필요 없는 시스템이고, 그래서 그거 없이 지금 장착한다. 달면 좋지만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확률이 더 많다. 네, 요거죠. 달면 이런 편하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다. 여러 가지 앰프가 있는 사람들은 달아야 됩니다. 어차피 다 채널 앰프가. 네, 이것도 이제 배선을 조금 더 많이 까면 제가 조금 더 편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배선도 좀 비싼 거고 해서 최대한 성능을 이제 유지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드라이버가 이제 이 구리선 이런 것들이 얻어보면 잘 안 되거든요. 번쩍번쩍번쩍거리서 하면서 이게 한 가닥 티 넣어도 눈에 잘 안 들어오고 막 그렇습니다. 배선을 조금 힘을 줘서 압축을 좀 해갖고 확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재단으로 넣고 조금 굵어서 몇 가닥이 삐져 놓았는데 저거는 이제 그거로서 처리하면 되니까. 요거 무드 볼트를 이렇게 꼽을게 이렇게 좀 미리 넣은 상태에서 제가 자세가 이렇게 돼야 자세가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좋아지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하고 다시 이제 부틸 테이프로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보기가, 이제 부틸이 보기가 싫을 수 있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이제 렉에다 작업했을 때. 그러면 이제 그 깨끗한 어떤 마감재로 살짝 싸주면 좋습니다. 더 좋습니다. 이제 뭐 약간 이제 실리콘 재질의 그 링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싸주면 제일 좋죠. 반투명한 거. 아니면 이제 전기 테이프를 부드럽게 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됐고, 요거를 이제는 왜 이거는 왼쪽 귀 그라운드고, 요거는 왼쪽 귀 보라스네요. 왼쪽 귀 보라스. 이거는 지금 이제 이런 거는 이제 한 가닥마다 가니까 쉽겠죠. 거의 딱 맞게끔 보통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보시면 요거는 이제 복잡하지 않으니까 구리선도 안 보이고 이렇게 딱 밀면서, 요 보이죠? 반드시 구리가 내 눈에 확인된 다음에 최대한 밀어 넣고, 이제 까는 피복을 벗기는 그 길이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먼저 한번 꼽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깊이를. 이거는 이제 벽에 딱 붙어야 좋으니까 붙으면서 조금 더 이렇게 밀어 넣으면서 좋아야 됩니다. 좋을 때는 체결될 때 걸고 나서 이제 좋은다 싶을, 좋아진다고 느낌이 오면 이렇게 밀어 넣으면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뭐 유튜브 찍는다고 자세가 안 나와서 그렇지, 바닥에 놨고 하면 엉성하지 않게 됩니다. 화면을 이제 보여드리려 하니까. 이런 도 하고, 한 번 더 플러스 확인하고, 이제는 그라운드. 확실히 들어갔죠? 딱 밀어넣고, 압축한 다음 상태에서, 그래야 이게 나중에 피복이 왔다 갔다 해도 구리가 안 보이고, 피복이 잘려진 단면에 수주 튜브를 구리가 한 2, 3mm 쌓여지게끔 해서 열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주 튜브 자체가 요 앰프 터미널 홀에 빡 들어가 가지고 박치기 할 수 있도록. 그럼 뭐 요거는 이제 디렉터의 플러스, 이 디렉터의 마이너스, 그리고 요 펜의 마이너스, 요거는 그냥 디렉터 플러스 하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되고, 그러면 이제 리모트 선, 이거 리모트 선인데, 리모트 선은 좀 이따가 파란 색깔을 가져와서, 그러고 펜도 이제 해야 되니까 펜도 이제 올려서 연결하고 해야 될 거예요.